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현대위아에 분사돼 있던 방산 부문을 매각하며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란 소식에 그룹주 전반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위아는 올해 연말까지 방산 부문을 현대로템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증권가에선 사업 조정이 마무리되면 현대위아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로봇과 열관리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고 현대위아는 해당 사업을 앞세워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의 핵심 부품 공급세로 거듭날 것이라 바라봤습니다. 또한 현대모비스가 지난 1월엔 램프 사업, 지난달에는 범퍼 사업을 매각하는 등 현대차 그룹이 그룹 차원의 사업 재편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이번 매각이 현실화될 경우 자동차 부품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현대위아와 현대로템은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 없다고 공시했습니다. 사업 재편 본격화 기대감에 현대위아는 6% 넘게 상승했고 현대차와 현대오토에버도 모두 5% 넘게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영국의 청정에너지 국부펀드 NWF가 소형 모듈 원전 SMR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면서 국내 원전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NWF는 롤스로이스의 자회사에 8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조 2,500억 원을 투자해 SMR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WF는 청정에너지 및 산업 성장 프로젝트에 최대 377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대규모 SMR 투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증시에도 뉴스케일 파워가 14% 넘게 오르는 등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증권가에선 전 세계적으로 약 70개의 SMR 설계사와 모델이 존재하지만 초대형 단조와 원자력 압력 용기를 실제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러한 제한된 공급 역량 속에서 SMR 파운드리 기업으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생산 능력 20기를 확보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는 6.33% 상승한 11만 800원에 한전기술도 6% 가까이 오르며 장을 마쳤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코스닥 시장 공시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회부됐다는 소식에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삼천당 제약에 대해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3일까지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31일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공정공시 미이행으로 삼천당 제약에 대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공시한 바 있습니다. 거래소는 삼천당 제약이 지난달 6일 영업실적 등에 대한 보도자료만 배포하고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까지 최근 1년간 삼천당 제약의 누적 벌점은 없는 상태지만 최종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당회 부가 벌점이 8점 이상이면 매매 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고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감에 삼천당 제약의 주가는 9% 하락한 50만 5천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LS 에코에너지의 베트남 생산법인 LS 비나가 미국 전력망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초고압 케이블 인증을 확보하며 북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LS 에코에너지는 LS 비나가 네덜란드의 글로벌 공인시험 기관에서 230kV급 초고압 케이블 품질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선 북미를 중심으로 AI 데이터 센터 확대와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가 맞물리며 수요 인프라 투자가 빠르게 늘고 있고 시장 규모는 내년도까지 약 79억 달러, 우리 돈 10조 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초고압 케이블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는 현지 제조사가 제한적인 만큼 LS 에코에너지의 미국 대형 전력 인프라 프로젝트 납품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LS 에코에너지의 이상호 대표는 이번 인증은 LS 에코에너지가 북미 시장까지 대응하는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 전력망 투자 확대 흐름에 맞춰 시장 공략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식에 LS 에코에너지의 주가는 11% 넘게 오른 56,5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일정 기회를 찾는 시간입니다. 애프터마켓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필승 파트너입니다. 네, 저희가 시작 전에 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있었는데 네네. 확실히 이런 걸 보니까 저희도 여유가 생기고 아, 시장도 네, 좀 살아나지 않았나. 네, 좀 생각이 시장이 듭니다. 살아나니까 마음이 조금 편안해집니다. 예. 우리 앵커님과 그렇고 네. 저도 그렇고 얼굴이 좀 환하지 않습니까? 아, 이게 좀 안색이 밝아졌죠. 예.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나오기 전에 그 CG 보셨죠? 네. 그 코드, QR 코드 있는 거, 그 제 사진이 또 바뀌었잖아요. 얼마나 사진도 좀 아까 블러 처리 많이 하셨다고. 아. 네. 제가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네네네. 네. 뭐 의도치 않게 좀 그렇게 됐다라는 거. 예. 네, 사진도 바꾸고 저희도 좀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시장도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3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요. 동반해서 코스닥의 경우에는 5거래일 연속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간밤 나스닥과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적으로도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내 증시 역시도 상승 랠리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상승폭을 오전장 키워가는 이후에 오후장의 상승폭을 좀 줄이는 모습도 나타났지만 TSMC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모이면서 반도체주들이 상승폭을 키웠고요. 코스피 6,220선 안착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는 오늘 상승폭을 줄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0.9%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1,162포인트 마감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수급 변동성이 나타났는데요. 장 초반부터 기관이 꾸준히 순매수를 이어갔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장중에 방향성을 탐색하려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순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오늘 3거래일 연속 코스피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1조 8천억 원 이상 차익 실현에 나섰다라는 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은 개인만이 순매수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관이 장중에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외국인은 꾸준히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외국인 2,500억 원 이상 팔아냈고요. 기관은 소폭 600억 원 이상의 매도 포지션 취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파트너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야기는 어떤 것부터 좀 해주셨을까요? 네, 일단 뭐 4월 종전에 관한 네. 어떤 그런 그 소식들, 좀 기대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건데 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또 거론을 하셨어요. 네. 4월 안으로 종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고 또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또 일주일 정도 휴전하는 걸 또 협상을 해서 합의를 또 했습니다.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종전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이 여전히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아직 그래도 전쟁이 끝난 건 또 아니죠. 네.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또 아직까지 막 주가가 튀어오르고 이러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어떤 테마 수급적인 테마 이런 거에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어찌됐든 종전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시작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종전에 대한 기대감도 불고 있고 테마 중심으로 좀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테마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양자암호가 오늘 정말 강력하게 네, 상승을 좀 맞습니다. 해줬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 최근에 양자 암호가 어제도 엄청 올라갔어요. 네. 어제도 엄청 올라갔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보안 관련된 중에 또 보면 양자 암호랑 또 연결되는 뭐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뭐 드림 시큐리티 뭐 이런 종목들이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같이 붙어버리니까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끌어줄 수가 있었는데 이제 엔비디아에서 그 양자 컴퓨터 오픈 소스 아이싱을 이제 선보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큐비트라고 해서 양자 암호는 0, 보통 0 또는 1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처리가 되는 건데 0 그리고 1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에도 예민하고요. 그다음에 어떠한 그 데이터 처리에서 전자파 같은 거 이런 거에 굉장히 또 예민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결국에 이 AI의 그 결국에 아이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악기 같은 거를 할 때요. 네. 1초 단위로 막 음정이 바뀌면 굉장히 그런 악기들이 굉장히 민감한 악기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AI 튜닝 마스터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그런 그 음정을 실시간으로 막 데이터를 잡아내면서 음정이 빗나가지 않게끔 계속 잡아주는 그런 마스터 된 것처럼 이게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싱이. 그래서 이 양자 암호, 양자 컴퓨팅 관련된 이 테마가 굉장히 또 올라왔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께서는 이공계 나오셨나 봐요. 아닙니다. 네,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엔비디아 관련해서 또 양자 암호가 강했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앞서서도 보안주 이야기를 또 좀 해주셨는데 네. 보안주는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저는 이제 보안주를 크게 두 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되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것 중에서도 이제 보안이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빗썸 사태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의 그런 걸로 봤을 때 보안이 일단 첫 번째로 중요했는데 거기다 이제 모멘텀이 하나 더 붙어버린 게 이제 엔트로픽의 그 미토스. 요 미토스가 결국에는 뭐냐면 그 사이버 보안의 취약점을 바로바로 캐치를 해냅니다. 그러면 이게 범죄자들이나 또는 네. 해킹하는 이 해커들에게 이게 악용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I가 결국에 해킹을 해버리는 거예요. AI가 해킹을 하니까 반대로 AI로 막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AI 보안. 이래서 AI와 관련됐는데 보안, 정보 보안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또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게 또 여러분들 앞서서 아시잖아요. 그 엔비디아 아까 전에 뭐 양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젠슨 왕이 그 광통신 얘기해가지고 수급이 엄청나게 형성되면서 거의 뭐 그죠 날라다녔. 연일 뭐 올라갔죠.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또 양자 암호도 거의 뭐 제2의 리딩이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또 그렇게 됐는데 이게 또 엔스로픽의 요 부분으로 인해서 또 보안 거기다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모멘텀까지 같이 이제 붙어버려서 보안주들이 또 수급 테마가 또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또 강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옥석 가리기 필요하니까 네, 정필승 맞습니다. 파트너님과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요. 그렇다면 내일장 키워드도 저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전력전선, 광통신 장비 확인됩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신재생 에너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 태양광 네. 관련주들이 또 강했는데 지난번에도 좀 질문 드렸던 것 같거든요. 네. 태양광, 풍력 중에 뭘 더 보시는지 궁금했는데 신재생 에너지 어떤 이야기들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뭐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그다음에 해상 풍력 네. 이거 둘 다 좋습니다만 네. 지금 현재는 일단은 뭐 태양광으로 조금 이제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이유는 일단 미국에서도 중국발 그 태양광 패널 이런 거 장비 이런 걸 지금 다 퇴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또 우리나라 낙수 효과가 또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반사이익에 기대감도 있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지난주 계속적으로 전쟁 이슈로 인해서 시장을 끌어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모멘텀은 전쟁이라는 모멘텀으로 인해서 붙은 거고요. 네. 지금 이제 또 단기 조정이 나왔잖아요. 조정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분할 매수 하셔야 된다고. 이건 이제 정책적으로 또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태양광 패널을 하는데 그 결국에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 장비들을 다 퇴출시키고 다른 나라 걸로 조금 집중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오시아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요. 뭐 테슬라와 그죠? 네. 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태양광 에너지가 좀 강하다. 그래서 오늘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시아 홀딩스 엄청나게 올라갔지만 다른 태양광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들 조금 반등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조금 그래도 집중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또 그 가운데 태양광 중심으로 또 추세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요. 사실 조정 나올 때도 네. 정책적인 모멘텀 있기 때문에 좀 네. 담아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들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는 전력전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애프터픽으로 또 LS 일렉트릭을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후에 잘 가고 있기도 하고요. 네. 전력전선 어떤 부분 집중해봐야 될까요? 네, 제가 그 화요일에도 뭐 애프터픽 그리고 전력 설비를 그때도 강조를 말씀을 드렸고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뭐 신재생 에너지와도 관계가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원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AI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재건을 또 갖다가 또 모멘텀을 또 붙였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엄청나게 또 시세 분출을 막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땐 반도체가 일단 중심입니다. 일단 실적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반도체예요. 네. 그 다음에 봤을 땐 조선입니다. 근데 조선은 좀 무겁죠. 조선은 전반적으로 그 종목들 자체가 좀 무거워요. 그러니까 조선 기자재를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전력 설비죠. 전선 쪽입니다. 이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뭐 풍력도 해상 풍력으로 들어가면 해저 케이블, 초고압 변압기 이런 게 다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AI 데이터 센터에서도 전기를 만들어서 심장에서 펌프질을 하면 요거를 이제 혈관에서 타고 피를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게 바로 전선이고 전력 설비다. 이거는 필요하다. 거기다가 이제 재건. 어느 정도 기반 시설 인프라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또 재건을 하려면 반드시 전력 설비 전선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중 모멘텀 있다. 특히나 재건 쪽 사실 시장에서는 재건까지는 많이 안 네. 보는 느낌이었는데 파트너님이 이렇게 좀 확장을 네네. 해주셨고요. 전력 전선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광통신 장비 네. 확인을 해보면은요. 오늘장에 급락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네. 광통신이 사실 제가 이제 뭐 얼마 전에 신대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광통신이 이게 제대로 된 그 종목이 몇 개 없어요. 네. 거기서 그 실적 나오는 종목이 많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테마로 움직여서 어느 구간까지는 이제 급등을 시켜놨어요. 근데 돈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죠. 이제 여기서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 이제는 다 갈 수는 없어요. 여기서 철저하게 똑같이 올라갔지만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계약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종목들, 안정적인 종목들로 이제는 조금 여러분들이 포트를 구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지금 현재 이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이제 단기 조정이 불가피하죠. 계속적으로 조정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새로운 또 라이벌이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양자 뭐 이런 게 등장을 했기 때문에 조정 구간에서 아직 살아 있습니다. 재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께서 조정 구간에서 좀 당분간은 조금 안 쳐다보시다가 조금 밀어내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조금 여러분들께서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장에 조정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저점인가? 싸졌나? 하고 담으시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정필승 파트너님이랑 함께 매수 타이밍 같이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QR코드 하나 나올 텐데요. 정필승 파트너님과 함께 이런 매수 타이밍들 또 시장의 전략들 같이 잡아갈 수 있는 방법들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스마트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 켜셔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사진 찍듯이 가까이만 대시면 링크 하나 뜨고요.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광통신뿐만 아니라 또 양자 암호도 최근에 이제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을지 옥석 가리기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문자 통해서도 파트너님과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정필승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정필승 파트너님 장 전에 장 마감하고 나서도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해주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방송 중에는 소통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온라인 공개 방송 함께 하시면서 모르는 것도 좀 질문해보시고요. 정필승 파트너님의 전략들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파트너님께서는 오늘 픽앤컷 어떻게 꼽아주셨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현대차, 현대제철 확인됩니다. 네, 첫 번째로는 현대차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뭐 현대차 뭐 엄청 빠질 때부터 저는 계속 현대차 말씀드렸어요. 네. 무료 방송에서도 현대차 걱정하지 마시라. 그다음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도 현대차 걱정하지 마시라. 애프터마켓에서도 현대차 괜찮습니다. 리레이팅이 돼야 됩니다. 저평가입니다.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그게 막 46만 원까지 빠질 때도 괜찮습니다. 담으십시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하고 막 전쟁 때문에 이슈가 막 생겨더라도 본질 가치가 그대로 존재하는 종목들은 다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현대차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잠깐 차트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다른 거는 뭐 전반적으로 뭐 흑자 이런 건 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일단 요 BPS 요거를 반드시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BPS가 얼마냐면 46만 원입니다. 46만 원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현재 주가가 어떻게 됐느냐? 과거에 요게 보시면은 46만 원까지 정확하게 빠지고 나서 지금 다시 반등 주죠. 그러니까 본질 가치로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저평가입니다. 저평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이제는 피지컬 AI, 로봇 이 관련된 대장이기 때문에 리레이팅이 있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요. 뭐 과거에 뭐 로봇 관련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것도 보시면은 퍼가 6,000배입니다. 그리고 PBR이 뭐 거의 뭐 수십 배입니다. 6, 70배인데 그런 종목들은 너무 많이 고평가란 얘기죠. 실적도 안 나오는데 고평가인데 실적 나와주고 그다음에 대장이고 이런 종목들 지금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미래 사업 부분을 또 재편을 했죠. 뭐 아까 현대위아도 얘기가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재편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방산, 뭐 그다음에 뭐 피지컬 AI, 뭐 방산 이쪽으로 아예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또 뭐 아틀라스 생산 라인에 투입된다라는 이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대차 반드시 현대차는 하나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든든하게 가져갈 수 있는 네, 종목. 네, 네, 네. 아무래도 파트너님께서 저점부터 계속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 아마 그때 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켰다면 굉장히 든든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여전히 상승 룸이 남아있다라고 네.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어서는 현대제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현대 전반적으로 이제 네. LG, 현대 이거는 굉장히 저평가된 그룹이에요. 맞아요. 예. 이게 이 정도로 저평가된 우리나라 10대 기업이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근데 이제 제가 현대제철을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단 제철업이 철강이나 제철 쪽이 조금 부진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일단 철강 가격이 일단 많이 올라갔습니다. 상승을 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대제철은요. 현대차, 그다음에 뭐 현대중공업, 배, 조선, 뭐 건설, AI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거 할 거 없이 현대제철에서 전부 다 써요. 네. 조선, 막 이렇게 전부 다 현대제철에서 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생산 라인이 그렇게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제철이 지금까지 굉장히 저평가됐는데 잠깐 또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현대제철입니다. 네, 현대제철인데요. 현대제철 뭐 일단 BPS만 그냥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현대제철 보시면요, 14만 원짜리예요. 14만 원. 14만 원인데 지금 현재 주가가 PBR이 0.27, 현재 4만 원도 안 됩니다. 네, 14만 원인데 4만 원이면 과거의 연봉으로 좀 보면 과거에 딱 갔죠. 14만 원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완전 바닥이잖아요. 이 바닥 구간에서 모멘텀이 계속 붙죠. 뭐 AI, 건설, 그다음 원전 다 붙잖아요, 그죠? 네. 현대건설에서 뭐 원전, AI 데이터 센터, 자동차, 조선 다 붙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산업 자체가 방향성이 그러니까 메가 트렌드로 이제 완전히 돌아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런 저평가된 종목 현대제철 지금 기준봉에 보시면은 이 기준봉의 하단 여기 지금 올라와서 박스권을 지금 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싸우고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차와 현대제철 꼽아주셨습니다. 사실 지난주 목요일에 헥토파이낸셜 꼽아주신 이후에 연일 상승세를 또 이어가고 있고 맞습니다. 화요일에 꼽아주신 LS일렉트릭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현대차, 현대제철도 굉장히 기대가 됐고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렇다면 파트너님께서 어떤 종목 컷으로 또 꼽아주셨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대한광통신, 빛과전자 확인됩니다. 네, 광통신 앞서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역시나 꼽아주셨습니다. 네. 이제 완전 하락 추세로 좀 접어들긴 했나 봐요. 뭐 하락 추세라기보다는 뭐 네. 일시적인 차익 실현이 또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 이제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 게 광통신, 통신 장비, 뭐 5G, 6G에 관련된 종목들 군 중에서 실적이 좋지 않으면요, 사실 세력들이 가장 가지고 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대장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한광통신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그냥 실적만 보겠습니다. 네, 실적이요. 네, 3년 연속 적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종목이
대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요. BPS 보시면요, 여러분. 400원짜리입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대한강통신이. 15,000원입니다. 동전주예요, 본질이. 그런데 이게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또 올려주시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급락이 나왔죠, 오늘.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거래량을 엄청나게 동반을 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단기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런 종목들은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고요. 빛과전자 연이어서 그냥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빛과전자도 똑같습니다. 네, 빛과전자는 거기다 투자 위험입니다. 투자 위험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3년 연속 적자 기업입니다. 네, 3년 연속 적자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이것도 900원짜리입니다. BPS가 900원짜리입니다. 지금 현재 4,500원입니다. 900원짜리가 이렇게까지 올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엄청나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거의 하한가를 갔어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하한가를 갔습니다. 네, 그리고 엄청나게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빠졌죠. 당분간은 쳐다도 보시면 안 되고요. 당분간이 아니라 그냥 이 종목이랑 아까 대한광통신은요. 이미 펀더멘탈이 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때 자칫 고점에서 물리면 다시 회복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트레이딩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하셔도 되지만 뭐 이런 종목들을 난 안 볼래 그냥 설거지하고 그냥 기다렸다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컷 종목까지 같이 체크를 해봤습니다. 저희 핏 종목도 계속 이야기 나눠봤는데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정필승 파트너님의 무료 공부방 함께 하셔서 이야기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사진 찍듯이 가까이만 대시면 공부방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QR코드 이용하는 게 좀 번거롭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유료 문자 100원에 번호 샵 3772번으로 정필승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앞서 이야기 나눴던 양자 그 가운데 또 어떤 게 옥석가리기 종목이 될 수 있을지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정필승 파트너님 장 열리기 전에 장 마감 후에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시초가 어떻게 좀 공략을 해봐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은 장전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장 마감하고 나서는 내일장 기회들 찾아봐야겠죠. 같이 한번 전략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죠. 네, 이어서는 시장의 판을 읽는 전문가 정필승 파트너님의 히든 종목 같이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애프터마켓 또 후반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제가 대한광통신, 빛과전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아까 저 BPS 말씀드렸잖아요. 본질 가치. 그게 동전주다라는 건 뭐냐면요. 회사가 예를 들어서 회사가 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5,000원에 한 주를 샀는데 여러분한테 돌려드리는 돈이 400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계속 BPS로 저평가된 종목, 만약에 회사가 아까 예를 들어서 현대제철이라 그랬을 때 현대제철이 현재 4만 원 정도도 안 되는 구간이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회사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회사가 청산을 해야 됩니다. 청산을. 그러면 여러분들은 4만 원에 샀는데 회사에서 여러분들께 한 주당 돌려드릴 수 있는 돈이 14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돈을 버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동전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실적이 좋지 않잖아요. 그거는 제가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보면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본질, 가치가 있는 회사를 여러분들께서 꼭 보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 깊숙이 항상 인지하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또 히든 종목 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요 공략주는 없습니다. 히든주고요. 자, 설계판을 읽는 실전 전문가 정필승의 히든 종목은요. 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땡땡땡입니다. 땡땡땡입니다. 뭐 이것만 보시고 바로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철저하게 이거는 제가 애프터마켓 끝나고 나서 무료 방송에서 종목명을 공개를 하고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따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고요. 자, 모멘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기판 상용화, 압도적인 선두주자, 앱솔릭스 가치 폭발. 이미 이 얘기 나오면 어떤 종목인지 대충 아실 겁니다. 하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따가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고요. 자, 기존 플라스틱 기판의 한계가 도달, 즉 열이 가해지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AI 데이터 센터든 반도체든 간에 기판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열 관리입니다. 열 관리. 그건 자동차,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열 관리를 할 것이냐가 핵심이에요. 열 관리가 안 되면 모든 데이터가 손실이 되고요. 안 됩니다. 반도체도 안 되고요. 그래서 기판 자체가 플라스틱 기판일 경우에는 열이 가해지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죠? 과열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녹아요. 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안 된다 싶어서 이제 유리 기판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현재 기판은 유리 기판, 꿈의 기판이라고 불리죠. 요로 이제 전부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플라스틱 기판의 한계를 도달. 그래서 AI 반도체 완벽한 게임 체인저라고 현재 불리고 있는 게 바로 유리 기판이죠. 오늘 그래서 유리 기판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또 튀어 올라왔죠. 자, 그래서 뭐 반도체가 갑니다. 먼저 반도체가 스타트 끊어놓고요. 대장주들이 스타트 끊어놓고 그다음에 장비, 소재, 부품이 연이어서 따라서 움직입니다. 당연히 기판 쪽도 움직이겠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AI 인프라 슈퍼 사이클의 완벽한 순환매다라고 해서 뭐 전력 설비, 네트워킹, 뭐 차세대 패키징, CXL, ESSD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전력 설비가 네트워크가 메모리, 순환매로 현재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유리기판 양산이 임박이 됐다. 이거는 현재 AI 반도체 핵심 소재의 대장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좋습니다. 자, 월봉입니다. 월봉을 이제 보시면요. 이제 이 두꺼운 매물대를 다 뚫어서요. 지금 현재 이렇게 가면서 저점을 올리면서 이렇게 고점은 내려오고, 즉 삼각 수렴 구간이죠. 네, 삼각 수렴 구간입니다.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억지로 억눌렸던 억지로 억눌렸잖아요. 그럼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종전이 되게 되면 주가가 여지껏 이제 못 갔던 걸 이제는 다시 또 상승 탄력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일봉입니다. 시가총액은 3조 7천억짜리고요. 자, 오늘 드디어 기준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기준봉. 그래서 기준봉 매매를 하셔야죠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큰 덩치가 큰 종목이 기준봉이 발생이 됐다는 건 뭔 소리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산업 구조가 완전히 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억눌렸던, 여기 전쟁 구간이잖아요. 전쟁 구간으로 인해서 억눌렸는데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박스권을 딱 치고 있었죠. 그 여기에서 거래량 없이 물량을 모았다가 이거를 상방에다가 딱 들어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기준봉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기준봉은 추세 전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역배열에서 역배열로 빠져가지고 다시 정배열로 돌아선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기 11만 6천 원부터 1,400원까지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3분할로. 네, 그다음에 목표가는 13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9만 5천 원입니다. 제가 친절하게 요렇게 세팅을 다 해놨잖아요. 설계를 해놨죠. 설계 도면처럼. 그래서 이따가 또 한번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또 공개하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바로 또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봉 매매. 네, 제가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도 기준봉 매매를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하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계속 기준봉 매매만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준봉 하면 정필승이라고 이제 아마 어느 정도 인식이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매매하는 게 다르고요. 종목을 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일단. 그리고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조금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준봉이라는 것은요. 일단 흔적이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세력의 흔적입니다. 엄청나게 돈을 가지고 딱 들어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나 들어왔어 이거거든요. 나 들어왔어 이 신호라는 거죠. 그리고 추세 전환의 신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가지고 계신데 이렇게 막 밑에서 거래량도 없이 막 횡보하는 이런 종목을 뭐 사셔도 됩니다만 장이 안 좋으면요. 이거 그대로 빠집니다. 그대로 빠져버려요. 어디까지 내려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이 횡보 구간을 거래량을 동반해서 뚫어 올렸을 때가 진짜 시작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기준봉 하면은 일단 첫 번째 거래량이 들어와야 된다. 즉 거래량. 압도적인 거래량이 들어와야 돼요. 압도적인. 앞에 거는 전혀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와야 됩니다. 거기다가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죠. 거래 대금. 네, 거래 대금. 엄청난 거래 대금을 들고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 그 큰 종목이 저 정도의 기준봉을 발생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거래 대금이 터져야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요거 반드시 집중하셔야 되고요. 네, 집중하셔야 되고 항상 기준봉은 빠졌다가 올라오는 지점과 여기 상단 종가 부근에서 박스권을 치고 있는 거, 그다음에 빠졌다가 다시 하단에서 올라오는 거, 중심가에서 지지받는 거, 이렇게 네 가지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점을 잡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이거 2월 3일 공략주였습니다. BH. 일단은 첫 번째 1차 22,000원은 이미 달성을 했어요. 하고 2차까지 가지고 가겠습니다라고 했죠. 그 기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더 빨리 갈 수 있었는데 조금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래서 요겁니다. 제가 이날 말씀드려가지고요. 4일 만에 목표가를 이렇게 도달을 했었거든요. 1차. 그리고 나서 갑자기 전쟁 와서 빠지다가 다시 저점을 높이면서 결국에 27,500원 2차 목표가 달성을 했는데 요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준봉이 발생을 했어요. 왜 정필승이가 항상 저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왜 기준봉이 이렇게 생기냔 말이에요. 그죠? 왜? 밑에서 지금 저는 보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기준봉이 이렇게 발생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18,250원 기준으로 해서요. 목표가 50% 2차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한전선입니다. 3월 17일에 여러분들께 공략을 했던 대한전선입니다. 전력설비 전선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미 전쟁 나고 막 모두들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대한전선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대한전선 어제 거의 상한가 근방까지 갔죠. 자, 제가 이날 말씀드렸어요. 네, 이날 말씀드렸습니다. 29,000원. 여기 아래니까 여기 이만큼을 사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을 산 거죠. 그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상방. 즉 36,000원이 목표가였거든요. 여기를 그대로 들어 올린 거죠. 그래서 뭡니까? 기준봉이 발생했다 그랬잖아요. 네, 기준봉 발생했죠. 자, 그래서 목표가 24.14% 네, 목표가 달성했고요. 그다음에 3월 31일에 또 공략주로 요거는 이제 다중 모멘텀이다. 그래가지고
뭐 우주항공, 예, 우주항공, 그다음에 뭡니까 전력 설비, 예, 그다음에 핵 융합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다중 모멘텀이다 하셔야 됩니다 해서 말씀드렸던 게 히든주로 비츠로 테크였습니다. 비츠로 테크.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츠로 테크입니다 하면서 또 무료방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또 뭡니까? 기준봉이 발생을 했어요. 제가 이날 말씀드렸거든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여기에서 11,000원에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만큼, 즉 몇 번을 우리에게 살 기회를 줬냐면 4번을 줬습니다. 4번. 네, 4번. 4번. 4번 살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단기적으로 13,5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수익률이 22.73%입니다. 자, 기준봉이 발생했죠. 아까 BH도 마찬가지고 대한전선도 마찬가지고 비츠로 테크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뭐 LG 전자도 마찬가지고 뭘 했다면 왜 계속 기준봉이 생기는 거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서 물량을 거래량을 보는 거죠. 거래량을. 밑에서 물량을 여기 보시면은 세력이 들어왔잖아요. 세력이 돈을 써서. 그럼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물량을 거래량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하단에서 지지를 받아요. 그제 들어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비츠로 테크 결국에 갔다라는 거고요. 자, 이건 실전입니다. 태용입니다. 실전입니다. 실전. 네, 필승 가족분들. 예. 필승.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제가 요날 말씀을 드렸거든요. 드려가지고 분할 매수를 했어요. 54,000원에서 1차 사고요. 2차 45,950원 여기에서 2차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단이 47,430원이었어요. 저는 이것까지 다 같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네,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평단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여러분 사세요. 그냥 알아서 사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같이 합니다. 같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였는데 어제 엄청나게 급등했죠. 근데 제가 1차 목표가를 53,200원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 딱 시작을 그렇게 스타트를 끊었어요. 그냥 바로 절반 시장가 빵! 그래서 12% 절반 매도를 했죠. 한빌레이저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빌레이저 오늘입니다. 오늘 이거 1시간 20분 정도 보유했던 것 같아요. 상한가 갔어요. 상한가. 자, 이거 제가 재료는 이렇게 항상 써놔요. 자, 보시면요. 기준봉이 어제 들어왔었어요. 어제.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주가 탄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가볍기 때문에. 한 방울 올릴 때 그냥 그리고 보셨잖아요. 광통신도. 싼 게 급등을 하죠, 막. 그죠? 이거 왜 유리기판이죠? 유리기판 이제 돌아올 때가 됐는데 그리고 그냥 아침에 유리기판 이걸로 바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 5,420원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시작가예요. 시초가입니다. 그래서 5,420원에서 매수를 해서요. 1차 6,000원에서 절반 매도, 2차 6,700원에서 매도를 했어요. 이거 몇 분 보유했냐면 자 80분 보유했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갔어요. 네, 이게 뭐냐면 기준봉 매매입니다.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돈을 어제 900억을 썼어요. 한빌레이저가 뭔데? 시가총액이 1,100억인가 200억밖에 안 되는데 뭔데 거래대금이 900억이 들어온 거야? 오늘 유리기판이 다 급등했죠. 뭔가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미 들어온 거예요. 어제 한빌레이저는 먼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대장인 거예요. 얘가 어떻게 됐어요? 오늘 급등. 상한가 갔죠. 유리기판에서 가장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SKC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올라갔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돈이 들어온 걸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여러분들께 뭐 공부용으로 강의용으로 이제 보는 건데 뭐 이런 노브랜드 이것도요. 제가 M밴드에다가 그 기준봉 해가지고 탑5 해갖고 막 이렇게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노브랜드가 있었거든요. 예, 노브랜드가 있었어요. 뭐 몇 개 더 있었습니다만 다 보면요. 앞전에 이미 이렇게 흔적이 있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죠? 저는 보여요. 예, 이렇게 흔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박스권에서 그죠? 횡보하다가 갑자기 기준봉을 해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들어올리죠, 그죠? 엄청난 거래량, 압도적인 거래량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제가 기준봉 매매는 종가에서 한번 삽니다, 중심가에서 한번 삽니다, 저가에서 한번 삽니다잖아요. 그러면 얘는 샀습니다, 아니에요? 얘 시작 자체를 여기서 했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바로 갑니다. 이게 12% 올라간 거예요. 끝. 안 하죠. 노브랜드가 어떠한 재료가 있어요.
끝이죠. 재료의 연속성이 없어요. 끝! 안 합니다. 예, 연속성이 있으면은 더 들고 갈 수 있겠죠. 절반 매도, 절반 가져갑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노브랜드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소비재 쪽으로 그때 수급이 몰려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한컴미드입니다. 한컴미드 최근에 엄청 그죠? 오늘도 조금 올라갔는데 결국엔 밀렸죠. 자, 한컴미드입니다. 이미 한컴미드는 뭐 저희 그때도 했는데 보시면은 기준봉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기준봉의 종가와 이 저가 이 라인이죠. 결국에 중심가, 종가, 중심가, 저가를 분할 매수를 하면 여기 샀습니다. 여기 샀습니다. 여기서 샀습니다. 분할 매수하면 평단이 여기예요. 이게 이렇게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예요? 또 기준봉이 들어왔는데 오늘은요. 여기서 이렇게 올렸다가 그대로 뺐어요. 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쳐다보면 안 되고요. 한컴미드는 지금 보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갔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덕산 테코피아입니다. 얘도요. 보면 이미 자 기준봉이 들어왔죠. 기준봉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종가에서 한번 삽니다. 네. 그다음에 중심가에서 한번 삽니다. 네. 어떻게 됐어요? 평단이 여기예요. 대략. 이게 어떻게 됐어요? 직전 고점 깨고 올라가죠. 그러니까요. 이게 파동이에요. 이게 파동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파동이에요. 이게 파동에 지금 제가 이게 넓혀놔서 그런데 여기서 쫙 해서 파동 1파 구간, 2파, 그러고 나서 3파는 그러니까 이 파동 구간보다 이 파동이 더 길어요. 이게 길다니까요. 3파 왜? 직전 고점을 깼잖아요. 거래량을 동반해서. 그러면 3파 구간이죠. 이거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냥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PJ 메탈이에요. 그냥 뭐 하나만 붙으면 그냥 그대로 들어 올려버립니다. 기준봉이라는 건 흔적이에요, 흔적. 자, 종가, 중심가, 저가 이미 시작을 여기서 했네요. 너무 좋죠. 너무 아래 하단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냥 삽니다. 그냥 들어갑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밑에 샀잖아요. 저가까지 빠지면 사는데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직전에 여기 고점을 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봉이 발생하면 기준봉의 고가가 목표가가 될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께 요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이거 뭐 유명하죠. 알루미늄, 조일 알루미늄. 자요, 기준봉이 발생했죠. 종가, 중심가, 저가입니다. 자, 이것도 아래에서 시작했네요. 샀습니다. 그리고 여기 뚫어줍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기준봉이 또 발생했죠. 기준봉의 종가에서 샀습니다. 자, 중심가까지 안 내려왔어요. 1차적으로 샀단 말이에요. 급등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요. 트레이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만에 1시간 20분 만에 움직일 수 있고 뭐 여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준봉 매매 꼭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또 다음 주 화요일에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필승 파트너님의 히든 종목 같이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세한 종목명과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 이어지는 정필승 파트너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다가가야 될지 전략들 챙겨주실 테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파트너님의 전략 장중에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어떤 종목, 어떤 테마에 우리가 집중해봐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무료 공부방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켜셔서요. QR코드 사진 찍듯이 가까이 대시면 입장하실 수 있고요. 또 문자 통해서도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필승 파트너님과 저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